구글의 최종 목표는 챗봇 전쟁에서 1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너무 깊고 촘촘하게 스며들어 구글 없이는 삶이 돌아가지 않는 대체 불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챕터 1. 경쟁하지 않고 일상이 된다. 챗GPT 쇼크 이후 지난 몇 년간 구글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구글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오픈 AI가 매년 화려한 신기술을 터뜨리는 동안 1등 기업인 구글이 보여준 모습은 기대에 비해 너무나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오랜 침묵을 토태라고 확신했고 구글이 거대한 몸집 때문에 혁신의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쳤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글의 침묵을 오해한 것입니다. 구글이 지난 몇 년간 조용했던 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연 매출 200조 원이 넘는 검색 광고 시장을 지키면서도 자연스럽게 AI로 체질을 바꿔야 하는 생태계 체질 변화에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구글은 언제 반격하냐며 지쳐가던 그 시간 동안 CEO 순다르 피차이는 겉보기에 화려한 기능 경쟁 대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거대한 기반 공사를 이미 끝마쳤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당신은 구글이 늦은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삶의 운영체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똑똑한 AI를 만드는 것을 넘어 벗어날 수 없는 고밀도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설계된 독점. 오늘 우리는 구글이 우리 삶과 한 몸이 되기 위해 준비한 3가지 핵심 기둥을 아주 깊이 있게 해부해 보려 합니다. 챕터 2. 하드웨어의 독립 4만 달러의 굴레를 뻗다. 첫 번째 기둥은 비용 구조의 혁신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먼저 숫자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4만 달러 하나로 약 5,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AI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최신 칩 H100 하나를 사기 위한 가격입니다. 문제는 쓸만한 AI를 돌리려면 이 칩이 수만 개 아니 수십만 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등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이 칩을 사느라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열심히 AI 서비스를 만들어 돈을 벌어도 결국 그 이익의 70% 이상이 엔비디아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구조, 일명 엔비디아 세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글은 이 소모적인 머니게임에 참전하는 대신 판을 엎어버렸습니다. 바로 자체 설계한 AI 칩 엑시온을 공개한 것입니다. 구글은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완벽하게 내재화하겠다. 엔비디아의 칩은 범용입니다. 그래픽도 그리고 게임도 하고 코인도 채굴합니다. 하지만 구글의 엑시온은 오직 구글의 AI만을 위해 태어난 맞춤 정장입니다. 불필요한 기능을 다 빼버렸기에 성능은 30% 높으면서 에너지는 50%나 적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경쟁자들이 칩 비용 때문에 AI 유료화 모델을 고민할 때 구글은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무기로 무료나 저가 공세를 펼칠 수 있습니다. 남의 칩을 빌려 쓰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딱 맞는 심장을 직접 만드는 것. 이것이 구글이 경쟁자들을 말려 죽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체력이 됩니다. 챕터 3. 서비스의 통합 단절 없는 워크플로우. 두 번째 기둥은 서비스의 초밀착 동기화입니다. 구글이 가진 진짜 힘은 챗봇 하나가 아니라 이미 40억 명이 쓰고 있는 유튜브, 지도, 메일, 안드로이드의 거대한 연결망입니다. 순다르 피차이는 이 흩어져 있던 서비스들을 제미나이라는 AI로 촘촘하게 엮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중요한 업무 메일이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메일을 읽고 엑셀을 켜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파워포인트를 열어 장표를 만든 뒤 캘린더를 켜서 회의를 잡아야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서너 개씩 오가며 시간과 집중력을 낭비했죠. 하지만 제미나이가 적용된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이 모든 게 한 호흡에 끝납니다. 제미나이 이메일 내용을 바탕으로 제안서 초안을 작성하고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팀장님과 회의 잡아줘. 이 말 한마디면 끝납니다. 메일이 문서가 되고 문서가 일정이 되는 과정에 단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들 간의 연결이 너무나 매끄럽고 밀도 높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는 다른 서비스를 쓸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됩니다. 경쟁사인 챗GPT가 아무리 글을 잘 써도 내 메일함을 뒤져주거나 내 캘린더를 관리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못 나가게 막는 게 아닙니다. 구글 안에서의 경험이 너무 편하고 강력해서 나갈 필요를 못 느끼게 만드는 자발적 락인. 이것이 구글이 노리는 진정한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챕터 4. 애플과의 동맹 20조 원의 역사가 반복되다.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접점의 확장입니다. 최근 구글이 경쟁사인 애플 아이폰에 제미나이를 탑재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적에게 무기를 주는가? 라며 의아했지만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무릎을 쳤습니다. 이것은 10년 전 검색 엔진 전쟁의 재림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구글은 아이폰의 사파리 브라우저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들어가기 위해 애플에게 매년 약 20조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아이폰을 사자마자 아무 설정 없이 구글 검색을 씁니다. 구글은 그 대가로 막대한 모바일 광고 수익을 독점했고요. 이번 제미나이 협상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번에는 검색이 아니라 AI의 자리를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구글 안드로이드 폰 30억대에 애플의 20억대 기기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지구상의 거의 모든 스마트폰이 구글 AI의 실행 창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제휴가 아닙니다. 소비자의 손끝이 닿는 모든 곳에 구글의 신경망을 뻗어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구글을 쓰게 만들겠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애플은 천문학적인 AI 개발 비용과 서버 비용을 아껴서 좋고, 구글은 전 세계 모든 유저와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얻는 것. 철저히 계산된 이 실리적 동맹의 끝에는 어떤 기기를 써도 구글 없이는 스마트 라이프가 불가능해지는 표준화된 미래가 있습니다.
챕터 5. 벗어날 수 없는 편리함의 중력. 다시 처음의 결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구글은 우리를 통제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일부가 되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를 지워버린 자체 칩부터 끊김없는 서비스의 연결, 그리고 아이폰까지 뻗어나가는 확장성까지. 순다르 피차이는 이 모든 요소를 결합해 빠져나갈 틈이 없는 완벽한 생태계를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챗봇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당신의 메일 일정, 영상, 이동 경로가 구글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유기적으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너무 편해서 거부할 수 없는, 그래서 무서운 구글에 스며드는 전략.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정적인 위기론에 휩쓸리지 않고 이 기업의 무서운 밀도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채널 쇼크 모먼이었습니다.